안녕하세요. 명동의 중 2학년 친구들 수학비 시간입니다. 1학기 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2학기 때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웬걸요. 지금은 1학기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다시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212쪽입니다. 이제 닮은 도형과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이 시작이 될 건데요. 닮은 도형은 우리 이 앞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 이제 중3 때 배우던 내용인데 중2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찐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3학년 초에 배우는 무리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3학년 올라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13쪽을 좀 볼까요? 213쪽에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일 때 다시 한번 평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평행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행이면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두 개의 선이 평행이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억각의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은 평행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음 조건 기억나시죠?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랑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랑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또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특별히 이 중에서 이 밑에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닮은 두 도형의 성질은요. 닮은 도형은 선분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보실게요. 214쪽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14, 215, 그리고 216쪽 위에 있는 요 부분까지인데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을 공간도 좀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로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학습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가 100% 좋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쓸 공간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학습지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타이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입니다. 평행선하고 그러니까 평행인 상태에서 어떠한 선분들의 길이의 b를 볼 건데 어디에다 평행선을 그을 거냐면 삼각형에다가 평행선을 좀 그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삼각형의 평행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이거는 그냥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반듯하진 않지만 삼각형 한 개를 그어봤습니다. 여기에 A, B, C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BC라는 요 아래에 있는 변과 평행하게 선을 그을 건데요. BC의 평행한 선은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근데 이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보자면요. 하나는 요 삼각형보다 아래쪽에 긋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삼각형을 통과하게 긋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삼각형 위쪽으로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AB의 연장선을 위로 한번 아래로 쭉 그어주시고요. AC의 연장선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는 요 ABC 안쪽에 선이 그어졌을 경우 이게 이 학습지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D, 이쪽이 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A, B, C 밑에 쪽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그래서 이쪽에다가 D, 이쪽에다가 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저 위쪽으로
위에다가 D, 이쪽에다가 E 이렇게 그어져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비 모래시계 같은 이런 느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요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에다가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변의 그 길이의 비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평행선의 관계 2, 요 부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데 교과서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에다가 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삼각형 3개가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는 앞서서 설명을 했고요. ABC가 원래 있던 거고 빨간 선으로 그어진, 아마 프린트를 흑백으로 하신 분들은 빨간 선이 어딘지 안 보일 거예요. D하고 E를 이어준 요 빨간 선이 이제 새롭게 그은 평행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알아볼 건 뭐냐면요. 여기에 딱 보면 닮음인 삼각형인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ABC, 원래 있던 삼각형이고 새롭게 그으면서 생긴 삼각형인데 ABC와 닮음인 거죠. 잘 보시면 첫 번째 삼각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과 닮음인 삼각형은 A, D, E가 되겠죠. 이 2개의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 될 거냐? 잘 보시면 위에 쪽에 있는 요 D 각과 밑에 쪽에 있는 이 B 각은 같아요. 평행이고 AB가 그어져 있으니까 이 둘은 무슨 각? 동위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E와 이쪽에 있는 C도 같아요. 왜냐하면 평행이고 AC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2개는 동위각이겠죠. 그래서 이 2개의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왼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닮음 B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쪽이 먼저 거, 이쪽이 두 번째 거, 이렇게 선후 관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B 대 AD라는 B를 하나 만들면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때 AC 대 AE라는 B가 하나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BC 대 DE라는 B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개의 길이의 B는 모두 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개는 닮음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가운데 도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닮음인 도형이 2개가 있습니다. 원래 삼각형이 이쪽에 있는 ABC라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ADE가 되겠죠. 그럼 이 2개도 닮음이 될 건데 왜 닮음이냐면 이쪽 B, 이쪽 D 각이 같죠? 왜냐면 앞이랑 마찬가지로 동위각, 그리고 이쪽에 있는 C와 이쪽에 있는 E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위각. 그래서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닮음입니다. 자, 그럼 닮음이면 닮음 B가 만들어지는데 AB 대 AD의 길이의 B와 AC 대 AE의 길이의 B와 BC 대 DE의 길이의 B는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자, 그럼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도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있는 도형이 밑에 있는 삼각형 ABC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도형이 이번엔 위에인데 방향 조심하세요. AD입니다. 이렇게가 닮음이 되는데 왜 닮음이 될 거냐? 보시면 각 B랑 같은 건 D죠. 이때는 무슨 각? 엇각이요. 그리고 각 C랑 같은 각은 각 E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엇각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개의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닮음 B가 만들어질 텐데요. AB 대 AD는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AC 대 AE는 BC 대 DE랑 닮음 B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 펜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이 첫 번째 관계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주시겠어요? AB 대 AD는
AB 대 AD는 요 가는 방향에 맞게 AC 대 AE 그리고 BC 대 DE 이 B는 어떻게 평행선이 그어져 있더라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들 눈에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밑에 쪽에 있는 삼각형과 평행선의 관계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해볼 건데요. 아까는 ABC하고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서 만들어졌던 ADE라는 두 개의 삼각형, 요 세 가지 형태의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일단 그 목적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도형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요 A, D, B라는 요 세 개의 점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길이가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AB도 있고 AD도 있고 DB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B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걸 1번, 위에 걸 2번, 밑에 걸 3번이라고 놓으면 1번 대 2번의 B를 만들 수도 있고 2번 대 3번의 B를 만들 수도 있고 3번 대 1번으로 B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위에 쪽에 있는 거에서 얘를 본 거죠. A, B 대 AD는 이렇게 해서 그럼 이번에 요 나머지 두 개의 B, 요 AD 대 DB와 AB 대 DB와 이렇게 된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자, 기준은 ADE가 이제 기준이 돼요. 요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 한 개를 가지고 올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표가 요쪽하고 이제 요 부분, 요 DB라는 밑에 있는 짧은 변의 길이를 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는 요 DB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없으니까 새롭게 한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연필로요. 요 AB하고 평행하도록 E에서 이렇게 한 개 그어주세요. 그리고 아랫변과 만나는 점을 F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삼각형 누구냐면은요. EFC 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일단 닮음인 거 보이실까요? 왜 닮음인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 자, 지금 여기에는 평행인 선이 두 쌍 그어져 있어요. 하나는 DE하고 BC가 평행이죠. DE하고 BC가 평행인데 AC가 공통으로 지나가게끔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각 E와 이쪽에 있는 각 C가 크기가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 AB하고 이제 새로 그었던 요 EF 이 두 개도 평행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시에 AC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 있는 A하고 요 위쪽에 있는 E하고 요렇게 두 개의 각이 같게 돼요. 둘 다 평행선에 대한 동의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이렇게 닮음인 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인 이유는 위에 표시해 주었으니까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변의 길이의 B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D하고 대응변은 EF가 되겠죠. 그래서 AD 대 EF의 길이의 B하고 AE 대 EC의 길이의 B AE 대 EC의 길이의 B는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닮은 비한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에 그은 EF는 원래 삼각형에는 없는 그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면 쭉 끌고 와서 이쪽에 있는 DB로 바꿔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유는 EF와 DB는 항상 길이가 같을 거예요. 왜 같을 거냐? DB FE라는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위아래 평행, 왼쪽 오른쪽 평행으로 그었으니까요. 자, DBFE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DB의 길이하고 EF의 길이는 늘 같게 돼요. 그래서 EF 대신에 DB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만 바꿔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좀 할 건데 어디다 표시를 할 거냐면요. 밑줄을 좀 그어 볼게요. 어디다 밑줄을 그을 거냐면 요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죠? 오른쪽도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죠?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AD 대 DB는 AE 대 EC다. 그 착지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느낌. 요거를 이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에서도 이어갈 거거든요. 요 순서를 잘 보시면 AD 대 DB랑 AE 대 EC의 길이의 B는 같다라는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원래 삼각형 ADE 여기도 위에랑 똑같이 이번엔 평행선을 삼각형의 밑에다가 그려서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 ADE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삼각형이 여기에 있는 ADE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의 B를 좀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C에서 요 AD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F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요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삼각형,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다라는 걸로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닮음이 될 것이냐? 아까랑 마찬가지죠. 일단 여기는 더 재밌는 게 이쪽에 있는 E가 공통이에요. 그쵸? 큰 삼각형에도 각 E가 있고 작은 삼각형에도 각 E가 있으니까 두 개는 같고요. AD하고 CF가 평행이기 때문에 각 D와 각 F도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그쵸, 동위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DE와 삼각형 CFE는 닮음입니다. 닮음이 되면 당연히 닮음 B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AD 대 CF는 AE 대 EC라는 닮음 B가 만들어지게 돼요. AD 대 CF는 AE 대 CE라는 닮은 B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쪽은 AECE가 원래 있는 도형에서 이렇게 왔다면 이쪽에 있는 CF를 또 저쪽으로 쭉 끌고 가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 D, F, C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CF와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바꿔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DFC는 평행사변형이라서 BD랑 CF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F 대신에 BD로 바꿔 쓸 건데요. 그 아까처럼 흐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원래라면은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일부러 여기에 있는 BD의 순서를 바꿔서 DB라고 쓸게요. 지우고 D 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요. 이쪽에 AE랑 C인데 CE를 일부러 EC로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왜 바꿨었는지는 보면 아실 거예요. AD 대 DB는 AE 대 EC 느낌이 아까 왼쪽 거 보실래요? AD 대 DB는 AE 대 EC 착지한 지점에서 그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D 대 DB는 AE 대 EC 이렇게 닮은 B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형입니다. 이번엔 평행선을 저 삼각형 위쪽으로 그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변의 길이의 B를 볼 텐데요. 기준은 마찬가지로 ADE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 있는 ABC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BC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선분을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C와 평행하게 D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부분을 F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D, B, F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겠죠? 왜 닮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여기 있는 이쪽 보이세요? 여기 D 부분의 각도하고 이쪽 B 부분의 각은 같게 되겠죠? 왜 같을까요? 엇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E하고 이쪽에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또 엇각인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쪽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도 같아져요. 왜냐하면 EC와 DF는 평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데 이 둘이 또 같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E하고 F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ADE와 닮음인 건 D, B, F 순서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변의 길이의 B인데요. AD하고 대응변은 DB입니다. 그리고 AE하고 대응변은 DF예요. 그래서 이렇게 닮은 B가 만들어집니다. AD 대 DB는 AE 대 DF요. 근데 여기서 DF는 우리가 그은 선이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선으로 좀 바꿔주려면 어디가 평행사변형이냐? E, C, F, 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DF랑 길이가 같은 건 EC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이쪽에 있는 DF 대신에 여기 EC로 바꿔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 대 DB는 AE 대 EC가 되겠죠. 잘 보시면 결과가 전부 똑같이 나와요. 그죠? AD 대 DB, AD 대 DB, AD 대 DB 일 때 반대쪽 편의 길이도 AE 대 EC, AE 대 EC, AE 대 EC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이 포인트들. 이 두 개 똑같죠? 여기 두 개 똑같죠?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어디 보라는 건지 아시겠죠? 끝나는 점에서 이어가는, 그래서 D에서 멈췄다면 D에서 B로 그렇게 가는 거였다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만약에 A에서 저 멀리 D로 갔다면 그리고 B로 온다면 마찬가지로 E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A, D로 갔다면 D에서 저 멀리 A, E, C 이렇게 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기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필기한 거 잠깐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변의 길이의 3개의 B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만 봤지 밑에 변의 길이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 삼각형 보실래요? DE랑 대응하는 변은 FC인데요. F는 원래 있던 점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만들어진 점이기 때문에 원래 도형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한 쌍의 변의 길이의 B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오늘 배우신 거 쭉 정리를 한번 해놓고 그 다음 교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DE라고 할 때 첫 번째 위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줬던 내용이었죠. 뭐였냐면은 AB 대 AD는 AC 대 AE, AB 대 AD는 AC 대 AE, AB 대 AD는 AC 대 A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위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개 더 있었죠. BC 대 DE까지, BC 대 DE 그리고 BC 대 DE까지 이렇게 세 쌍 존재했던 거 있었죠. 요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쌍의 변의 길이의 B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제 AD 대 DB는 AE 대 EC다. 혹은 AD 대 DB는 AE 대 EC 또는 AD 대 DB는 AE 대 EC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215쪽에 1번을 보도록 할게요. 215쪽에 1번. 오른쪽 그림은 평행한 두 지지대로 나무를 받쳐 놓은 것이다.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나무를 보시면은요, A가 여기 있고 B가 이쪽에 있죠? 그럼 일단 이렇게 삼각형의 평행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셔야 되고요. 사실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의 길이의 비 중에서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AB하고 이만큼의 길이의 비로 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 대 2m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B 대 2m니까 전체하고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하고 요만큼으로 보려면 여기는 4.2m가 돼야 돼요. 그래서 4.2 대 3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좀 먼저 해보면 일단 여기랑 여기 약분이 되죠. 3일은 3, 여기 3일은 3, 3, 40에 1.4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외항의 곱 AB는 내항의 곱 2.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2.8m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요거 우리 학습지에 했던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세 번째 도형이었죠. 여기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과정을 쓰시오. 점 D를 지나고 EC와 평행한 직선이 변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에 의해 각 B랑 같은 건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각 D가 되겠죠. 그 다음 각 F랑 같은 건 각 ECB이고 ECB는 뭐랑 같아요? 각 그렇죠. DEA랑 같겠죠. 그래서 각 DEA이다. 따라서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삼각형 ADE와 삼각형 DBF, ADE와 DBF는 닮음이다. 닮은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B는 같으므로 AD하고 대응되는 점은 DB였고요. AE하고 대응되는 건 DF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 ECF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EC랑 누구랑 같아요? DF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에 성립한다 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지 맨 밑에 놓았던 내용이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3번 문제 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운 여기는 A, B 대 B, D 이게 알파벳 순서로 배운다기보다는요. 요 흐름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A, C 대 C, E 이렇게 B를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5 대 9의 길이의 B와 오른쪽에 있는 20 대 X의 길이의 B가 같을 거다라는 요 비례식을 세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도 약분을 좀 미리 할게요. 3, 3은 9, 3, 5, 15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것끼리 약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5, 1은 5, 5, 4, 20 이렇게 또 약분이 되네요. 남는 건 외항의 곱, X는 내항의 곱, 4, 3,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 X가 여기에 있고요. 6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X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가려면 여기도 전체가 12, 요만큼이 8 돼 있으면 이쪽을 좀 쪼개 주셔야겠죠. B부터 D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cm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6대 X는 8대 4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6대 X는 8대 4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산은 4일은 4, 4, 2, 8 약분을 했고요. 그 다음 2일은 2, 2, 3은 6 약분을 했고요. 내항의 곱 X는 외항의 곱 3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x가 b부터 d까지 전체네요. 그리고 이만큼 1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부터 10까지 전체는 얼마예요? 2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x 대 15는 20 대 12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x 대 15는 20 대 12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시고 약분할까요? 4, 5, 24, 32 그 다음 또 약분되죠? 3, 1은 3, 3, 5, 15 그래서 외항의 곱 x는 내항의 곱 25cm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각형에다가 평행선을 하나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의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랑 함께 학습지에 적었던 거를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는 걸 오늘 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우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